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일 오후 4시 50분입니다. 인권 변호사를 자칭하는 문재인 씨처럼 인권을 말살하거나 무시한 역대 대통령은 일찍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권 변호사라면은 그 인권은 개인의 인권입니다. 집단의 인권이 아닙니다. 뭐 노동자의 인권 이런 거는 인권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인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2년여 동안 정책을 보면은 우리 사람이 먼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싹 빼고 사람이 먼저다고 하니까 인권 변호사로서 인권 정진에 힘을 쓰고 있다라는 착각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한반도의 가장 큰 인권 문제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말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탈북자들, 인권 탄압을 피해온 탈북자들에 대한 이 정권의 싸늘한 눈길, 그게 바로 문재인 씨의 눈길입니다. 가장 큰 인권 탄압을 무시하고 눈 감고 있는 사람이 자기 편이 아닌 사람, 우리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가혹한 인권 탄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집행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구체적입니다. 어떤 특정한 수사를 지시를 해요. 형사반장처럼 행동합니다. 대통령이 형사반장처럼. 그것도 아주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가이드라인을 줘요. 기무사가 통상적인 계엄령 검토 문건을 만든 걸 가지고 마치 뭐 쿠데타를 한 것처럼 이렇게 특별 수사를 지시하는가 하면은 기무사의 통상적인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정보 수집을 사찰이라고 혼자서 재판 다 해가지고 수사를 하라고 하니까 그게 무리가 생겨가지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자살하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장자연 사건, 무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이렇게 구체적 지시를 하면 검찰이 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박찬주 당시 일군 사령관입니다. 취임 직후인데 2017년 8월 7일 문재인 남쪽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비서관 보좌관 회의에서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군내 갑질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 일부 문제 인사를 징계하는 수준의 미봉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군 문화 개선과 관련자 음단을 강조를 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여기에 걸린 사람이 박찬주 일군 사령관입니다. 이 박찬주 일군 사령관 부부에 대한 온갖 선동 과장 보도가 잇따라 가지고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올해 4월 26일 2심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박찬주가 받은 향응이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면서 뇌물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부하인 중령의 보직 청탁을 받고 들어준 것은 유죄다. 그래서 벌금 400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그것도 그 중령이 병석에 있는 부모 때문에 마지막으로 고향에서 근무하겠다는 부탁을 들어주어 가지고 보직에 반영한 걸 가지고 벌금 400만 원이고, 그러면 이게 본안이 갑질인데 그건 어떻게 됐느냐? 그것은 직권남용이나 가혹행위로 볼 수 없다. 직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서 그것은 본안은 아예 무혐의로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소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무죄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별건 수사를 통해서 뇌물수수, 보직 청탁을 올렸다가 이것도 뇌물수수가 무죄로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억울한 옥살이를 시켰다는 거죠. 억울한 옥살이를 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완전히 군 당국이 불법을 행했습니다.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는데 민간인 신분이 된 사람을 가지고 군에서 조사하고 군에서 영창에 집어넣습니다. 이건 나중에 아마 박찬주 씨가 별도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든지 해가지고 배상이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박찬주 예비역 육군대장 전 제2작전사령관이 있습니다. 제2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은 요사이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한 다음에 더욱더 침묵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주로 이 문화일보에 시평을 쓰곤 하는데 오늘 이재수 장군 무덤 앞에 무릎 꿇어라 하는 제목의 글을 썼는데 이건 조국을 향한 겁니다. 조국 법무장관으로 부르기 싫은 조국 씨에 대한 글인데 이 글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조국 민정수석도 관계됐는지 모르겠지만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이런 사건과 관련되어서 칼날을 잡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혐의를 벗었으니까 칼자루를 잡고 조국에게 들이대는, 그리고 문재인에게 들이대는 형국입니다. 이게 공수가 바뀌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한국 사회 전반에서 벌어질 겁니다. 칼날 끝에 섰던 사람들이 칼자루를 잡고 문재인과 조국에 대해서 당신이 한 게 법에 맞는 행동이냐, 헌법에 맞는 행동이냐 들이댈 것 같은데 바로 그런 하나의 예가 이 글입니다. 이 글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찬주, 가족 비리의 책임자이자 피의자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라며 개혁을 부르짖고 다닌다. 대통령까지 나서 불법을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할 정도로 조국 사태는 점입가경이다. 지난 2년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진행된 적폐청사는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반대 세력을 약화시키고 정권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였음이 분명해졌다. 그 자체로 국정농단이고 청산 대상이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과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온 우리 사회의 주류였다는 점에서 반헌법적 반역사적이다. 정부 부처별로 각종위원회를 급조하여 이전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는 것이 현 정부 전반기 국정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법의 심판에 앞서 여론 재판이 진행되었고 조롱과 수모를 통한 인격살인이 뒤를 이었다. 이런 근본적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지난 정부의 탄핵을 딛고 등장한 정권이라면 흩어진 민심을 통합하여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정반대로 철저하게 편을 가르고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주적인 양 간주하면서 그들을 상대로 싸워왔다. 그러한 국가 권력 남용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개혁의 아이콘인 양 행세하는 모습이 낯뜨겁다. 장관으로 임명된 덕에 국민이 그의 본 모습을 자세히 알게 된 것은 슬픈 코미디다. 국민이 더 놀라는 것은 그의 비정상적인 이기적 삶의 궤적이 아니라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위선과 이중성이다. 동물의 왕국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을 인간 사회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할 지경이다. 우선 조국 씨는 이재수 장군의 무덤에 가서 무릎을 꿇으라. 민정수석 재임 당시 현 정부는 이 전 기무사령관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필자는 기갑병과 장교로 임관해 군생활 40년의 대부분을 탱크 및 장갑차와 지내왔다. 기계화 부대가 야외 훈련을 할 때 기무부대는 훈련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거나 해를 입을 수 있는 조건 등을 파악하여 지휘관에게 조언한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전 국가적 역량이 집중되었던 터라 군 역시 많은 장비와 병력을 투입하였고 투입된 군부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당연히 기무부대가 현장에서 함께 활동했을 것이다. 기무부대가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이 전 기무사령관은 포토라인에서
서서 당시 기무부대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했으며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당당하게 밝혔다. 그러나 구속영장 실질검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들어선 그는 포성줄에 묶인 채로 언론에 노출되었다. 나라를 위하여 40년 동안 헌신한 장성을 흉악범 취급하여 포성줄에 묶어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법원이 도주의 우려가 없고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봐 이 장군을 흉악범 취급한 것은 모욕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 전 기무사령관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참담한 죽음 앞에 당시 민정수석이 자유로울 수 없다. 그는 이 전 기무사령관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자기 자신과 관련된 일에는 인권과 인륜을 거론하고 있으니 그의 지독한 이중성을 다시 느끼게 된다. 그의 재임 기간에 일어난 계엄령 문건 파동만 해도 그렇다. 군대에서 유사시를 가정한 다양한 대비는 군의 고유 임무다. 군대를 허물어버리겠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군 통수권자가 해외에서 비장하게 수사를 지시할 사안이 아니었다. 이것도 민정수석이 건의했을 것 아닌가? 필자의 경우는 또 어떠한가? 당시 국민은 공관병 갑질이란 자극적 선동에 묻혀 그 뒤에 가려진 국가 권력 남용의 실체를 볼 수가 없었다. 이미 민간인 신분이 된 사람을 의도적이고 불법적으로 군인 신분을 유지시킨 후 군사법원에 기소한 사법농단 사건이다. 민간인 신분 상태에서 87일간 군 영창에 구금함으로써 민간인을 군사법원에 세울 수 없다는 헌법 제27조를 고의로 짓밟은 것이다. 당시 군 수사관은 자기들은 상부의 지시에 따를 뿐이며 주기적으로 수사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해야 한다고 불평했다. 그렇다면 그 보고를 받는 청와대 부서는 민정수석실이 아니면 어디란 말인가? 이 모든 권력 남용과 관련된 사람이 권력기관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인권과 검찰 개혁을 논할 자격이 없다. 더 늦기 전에 이재수 장군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 후 사퇴하는 게 마지막 남은 도리일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기무사의 엉뚱한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무사를 해체하려고 했을까요? 기무사가 한 일이 뭡니까? 공산주의 침략을 저지하는 거죠. 국정원과 함께 양대 방공수사기관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기무사의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재수 같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이 부대를 해산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한 거냐? 국민을 위해서 한 겁니까? 김정은을 위해서 한 것이다. 김정은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아주 합리적 의심에 속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이외에도 문재인 정권, 특히 문재인 씨의 행동의 지향점은 오로지 김정은의 행복이고, 김정은의 행복을 위해서는 국군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을 도외시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것을 대담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의심이 생깁니다. 문재인 씨가 코로나로 몰릴 때 그럼 마지막에 김정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 아니냐? 정치적 도움, 더 심할 경우에는 군사적 도움까지 요청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할 권리와 자격은 주권자인 우리 국민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